그럼 오늘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오늘은 분자의 구조와 성질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분자의 구조와 성질에서 첫 번째 무엇에 대해서 볼 겁니까? 하고 물으면 분자의 구조. 그다음 두 번째 분자의 극성. 세 번째 분자의 성질. 이렇게 해서 할 겁니다. 그럼 TS 노트 갖고 왔죠? 아니요. 숙제 안 해야 하는 벌칙입니다. 꺼내서 하십시오. 되겠습니까? 저번에도 있었는데. 자, 희성아 꺼내주세요. 없어요. 얘도 벌 줘요. 벌 줄 수가 없는데. 얘도 하나만 티스도 안 가잖아요. 아니 이 새끼도 숙제 안 해오잖아요. 자, 그럼 분자 구조에서 첫 번째 뭐에 대해서 볼 겁니까? 하면 전자쌍 반발 이론에 대해서 볼게요. 전자쌍 반발 이론이 나옵니다. 전자쌍 반발 이론이란 분자에서. 그러면 분자가 뭐예요? 분자. 분자에서. 분모비. 자,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입자입니다. 물질의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입자인 분자는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유결합. 그럼 여기에서 전자쌍 반발 이론에서 분자 안에서 무엇입니까? 중심원자 주위에. 뭐 주위에? 중심원자 주위에 무엇이? 전자쌍들이 있습니다. 중심원자 주위에 있는 전자쌍들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중심원자 주위의 전자쌍들이 무엇이 작용합니까? 그러면 정전기죠. 반발력이 작용해요. 같은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정전기적 반발력이 작용해서 최대한 가장 멀리 배치하는 거예요. 뭐? 정전기적 반발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디에 배치된다? 가장 멀리 배치되는 것을 갖다가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배치한다고요? 가능한 멀리. 멀리 위치하는 것. 가능한 가장 멀리 가서 위치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면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고 합니다. 분자에서, 즉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분자에서 중심원자 주위에 있는 전자쌍들, 이 전자쌍들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같은 전하를 띱니다. 이 전자쌍들이 마이너스니까 정전기적 무엇이 작용한다? 반발력이 작용해서 가능한 한 멀리 위치해서 안정하게 있으려고 하는 이론이 전자쌍 반발 이론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 전자쌍 반발 이론에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그러면 전자쌍 반발 이론에 의해서 아이들이 배치할 때 이 전자쌍의 배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전자배치. 전자쌍 반발 이론에 의한 전자배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물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이 전자배치, 전자쌍 반발 이론에 의한 전자배치는 무엇에 의해 결정이 됩니까? 그러면 바로 전자쌍의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수로 무엇이 돼요? 결정이 돼요. 전자쌍 수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이 전자쌍 수가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분자의 구조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자 배치는 전자쌍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이 전자쌍 수에 의해서 무엇도 결정된다? 분자의 구조도 결정됩니다. 분자의 구조도 결정되어집니다. 하고 나와줍니다. 그럼 중심원자에 전자쌍들이 있는데 이 중심원자에 전자쌍들이 있습니다. 그럼 중심원자를 해볼게요. 중심원자가 이렇게 있어요. 중심원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중심원자가 이렇게 있어요. 중심원자가 이렇게 있는데 전자쌍이 몇 개 있습니까? 하고 나와요. 전자쌍의 수가 2개 있는 경우, 전자쌍의 수가 3개 있는 경우, 전자쌍의 수가 4개 있는 경우
어떻게 배치됩니까? 자, 그럼 전자쌍 두 개가 가장 멀리 있으려면 어떻게 있으면 돼요? 자, 휘성이 주변에 두 명의 친구가 가장 멀리 있으려면 어떻게 있으면 돼요? 이렇게 있으면 되죠. 양쪽으로. 그쵸? 이렇게 배치하면 되잖아요. 여기에 있고 어디에 있으면 돼요? 이쪽 반대편에 여기에 있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있으면 되겠죠. 가장 멀리. 가장 멀리 있으려면. 그럼 중심 원자를 중심으로 해서 전자쌍들이 가장 멀리 있으려면 이 중심 원자에서 여기에 전자쌍이 이렇게 있고요. 이 중심 원자에서 여기에 전자쌍이 이렇게 있으면 돼요. 그럼 얘가 중심 원자입니다. 중심 원자를 중심으로 전자쌍 두 개가 가장 멀리 있는 방법은 몇 도를 이루면서 있는 게 가장 멀리 있습니까? 180도. 그럼 이때 결합각은 얼마입니까? 가장 멀리 있는 결합각은 180도를 이루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분자의 구조는 무엇입니까? 바로 쫙 직선으로 가니까 직선형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직선형입니다. 전자쌍이 두 개 있을 때 가장 멀리 존재하려면 이렇게 있으면 돼요. 그럼 중심 원자에서 전자쌍이 3개 있대요. 전자쌍이 3개 있으려면 이게 360도죠. 360도를 3개로 나누면 최대한 멀리 있으려면 어디에 있으면 돼요? 여기에 전자쌍이 하나 있고 여기에 전자쌍이 하나 있고 여기에 전자쌍이 하나 있으면 되죠. 최대한 멀리 있으려면 무슨 구조를 이루면 된다? 삼각형 구조를 이루면 돼요. 정삼각형. 삼각형의 꼭지점에 있으면 가장 멀리 있는 거예요. 삼각형의 꼭지점. 그럼 이 정삼각형의 꼭지점에 전자가 있을 때는 이 하나의 각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이 각은 얼마가 되면 돼요? 120도가 되면 되죠. 그래서 결합각은 120도이고 이럴 때 분자 구조는 삼각형의 꼭지점에 있습니다. 평면 삼각형이 돼요. 분자 구조는 평면 삼각형이 되어줍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중심 원자가 있어요. 중심 원자에 공유 전자쌍이 4개 있대요. 공유 전자쌍이 4개 있을 때 최대한 멀리 있으려면 무슨 구조를 이루면 됩니까? 여기에 공유 전자쌍, 여기에 공유 전자쌍, 여기에 공유 전자쌍, 여기에 공유 전자쌍. 최대한 멀리 있을 때 무슨 구조를 이룹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정사면체 구조를 이루겠죠. 그럼 정사면체 구조를 이루니까 이 각은 얼마가 됩니까? 얘들 각각 결합각은 109.5도가 돼요. 그래서 결합각은 109.5도이면서 무엇을 이룬다? 정사면체 모양을 이룹니다. 정사면체. 됐어요? 전자쌍이 4개 있는 경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전자쌍이 2개 있고 3개 있고 4개 있는 경우 이렇게 된다면 중심 원자에 전자쌍이 예외로 5개나 6개 있는 경우도 있어요. 5개나 6개 있는 경우.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나와줍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5개 있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하고 보면 여기에 중심 원자가 이렇게 있어요. 5개 있는 경우는 여기 밑에는 무슨 형으로 있으면 돼요? 삼각형으로 이렇게 있으면 돼요. 여기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습니다. 삼각형으로 있고요. 위아래로 하나씩 있으면 돼요. 여기 위에. 하나. 그럼 공유 전자쌍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떤 모양이 됩니까?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져요. 중심에는 삼각형이 그려지고요. 위쪽으로 뭐가 나와요? 삼각형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럼 아래쪽으로 뭐가 나옵니까? 삼각형이 이렇게 가집니다. 이렇게. 삼각형 2개가 붙어 있는 삼각 쌍뿔이 되는 겁니다. 삼각 쌍뿔이 되면서 여기에 있는 아이는 어떻게 돼요? 얘하고 얘는 90도예요. 여기는 90도이고요. 이 삼각형 사이는 120도. 그럼 얘는 결합각이 90도와 120도를 이루는 삼각 무슨 형이 된다? 쌍뿔이 돼요. 쌍뿔. 삼각 쌍뿔형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유 전자쌍이 5개 있는 경우. 5개 있는 경우. 그럼 공유 전자쌍이 6개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어요. 공유 전자쌍이 6개 있는 경우는 중심 원자가 이렇게 있어요. 중심 원자가 있으면 여기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에 공유 전자쌍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고요. 위로 뭐예요? 5.
아래로 6.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중심 원자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고 이 중심 원자에는 무엇이 그려집니까? 하고 물으면 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져요. 중심 원자에는 사각형이 그려지고요. 위로는 무엇이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고 아래로는요.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렇게 연결되니까 무슨 모양이 됩니까? 그러면 팔면체 모양이 되는 거예요. 팔면체. 그러면서 얘들은 전부 다 몇 도를 이루어요? 90도를 이룹니다. 얘도 90도, 얘도 90도. 얘는 전부 다 90도를 이루면서 무슨 모양이 된다? 팔면체 모양이 되는 겁니다. 팔면체. 팔면체 모양이 되어줍니다. 그때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여기에 있는 아이가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지니까 옥텟 규칙을 만족 못해요. 얘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개가 지니까 옥텟 규칙을 만족 못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전자쌍이 2개 있는 경우, 3개 있는 경우, 4개 있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5개, 6개 있는 경우도 예외로 뭐 한다? 나와줍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그죠? 되겠어요? 5, 6개도 예외로 나와줍니다. 그럼 이 전자쌍 반발 이론에 의해서 전자가 이렇게 배치되었을 때 우리가 결합각이라는 걸 한번 봤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결합각과 결합 길이에 대해서 한 번 더 볼게요. 결합각과 결합 길이란 무엇입니까? 하고 나와요. 여기에 하나의 원자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의 원자가 있고요. 여기도 하나의 원자가 있고 여기도 하나의 원자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두 원자 사이에 핵이라는 녀석이 있겠죠. 이 원자의 핵도 있을 거고 얘의 핵도 있을 거고 얘의 핵도 있습니다. 두 원자 사이에 핵 사이의 거리, 두 원자 사이의 핵 사이의 거리 이것을 갖다가 결합 뭐라고 한다? 길이라고 해요. 결합 길이. 결합 길이 요것을 결합 길이라 하고요. 이 결합 길이와 결합 길이 사이에 있는 이 각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한다? 결합각이라고 합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됐죠? 됐어요? 그래서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의 거리,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의 거리가 결합 길이가 되고 이 결합 길이와 결합 길이 사이에 있는 각을 무슨 각이라고 해준다? 결합각이라고 해줍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전자쌍 반발 이론에 의한 전자 배치는 중심 원자에 전자쌍이 2개 있을 때는 직선형, 중심 원자에 전자가 3개 있을 때는 평면 삼각형, 중심 원자에 전자가 4개 있을 때는 정사면체. 됐죠? 중심 원자에 전자쌍이 몇 개 있느냐? 공유 아니에요. 그냥 전자쌍입니다. 자, 그 다음에 5개 있을 때 삼각뿔형이고 6개 있을 때 팔면체 모양이 나와주는데 얘는 예외로 그냥 한번 봐두시면 돼요. 예외로. 자, 그럼 결합각과 결합 길이는 이렇게 되는 거라면 전자쌍 사이에 반발력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자,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묻습니다. 그럼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쌍을 공유 전자쌍이라고 해요. 두 원자 사이에 전자를 내놓아 전자쌍을 공유하는 게 공유 전자쌍이에요. 그러면 두 원자 사이에 공유하는 전자쌍이 있으면 공유하지 않고 다른 한쪽 원자에 치우쳐 있는 아이를 뭐라고 한다?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결합각과 결합 길이도 봤고요.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도 보는데 비공유 전자쌍이 뭐 합니까? 공유 전자쌍보다 반발력이 커요. 그래서 가장 큰 게 비공유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사이. 비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이 사이에 작용하는 정정기적 반발력이 가장 커요. 가장 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이 있어요.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얘보다는 좀 작아요. 비공유보다는 작지만 비공유,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 정정기적 반발력이 작용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공유 전자쌍.
공유전자쌍과 공유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면 이 셋 중에서 가장 작아요. 반발력이. 공유전자쌍과 공유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의 크기가 가장 작습니다. 그럼 비공유와 비공유는 확 밀어내고요. 반발력이 비공유와 공유는 밀어내고요. 공유와 공유는 살짝 밀어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발력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비공유, 비공유 사이에 가장 크고요. 그 다음 비공유, 공유, 그 다음 공유, 공유가 되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전자쌍 반발력의 크기가 나와줍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가장 크고요. 비공유와 공유 사이가 두 번째고요. 공유, 공유가 세 번째입니다. 그럼 쉽게 예를 들게요. 비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이 10cm 밀어낸다고 합시다. 10cm. 그러면 비공유와 공유는요, 한 7cm 정도 밀어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공유, 공유는요, 한 4cm 정도 밀어낸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한 10cm 정도 밀어내면 얘는 한 6에서 7cm, 얘는 3에서 4cm 정도 밀어내는 크기입니다.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두 번째 무엇에 대해서 볼 겁니까? 분자의 구조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전자쌍 반발 이론에 의해서는 이렇게 나와줍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그럼 분자의 구조에 의해서 일어나는 걸 한번 볼게요. 자, 그럼 두 번째 분자의 구조에서는 세 가지를 알아두면 돼요. 여기에서 전자쌍 반발 이론에서 중심원자 주위의 전자쌍들이라고 했어요. 그럼 중심원자에 뭐만 있다? 공유 전자쌍만 존재해요. 뭐만 공유 전자쌍만 존재하는 경우. 중심원자에 공유 전자쌍만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중심원자에 누가 존재한다? 비공유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는 경우를 보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중심원자에 누가 존재합니까? 다중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이런 다중결합이 뭐 하는 경우에 대해서 봐주면 된다?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분자의 구조에서 중심원자의 공유전자쌍만 존재하는 경우, 중심원자의 비공유전자쌍만 존재하는 경우, 그 다음 중심원자의 다중결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나와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중심원자의 공유전자쌍만 존재하는 경우가 얘예요. 전자쌍 갑니다. 자, 그럼 중심원자의 공유전자쌍만 존재하는 경우에서 첫 번째 가서 볼게요. 뭐만 존재한다? 공유전자쌍만. 자, 중심원자의 공유전자쌍만 존재하는 아이로 가장 대표적인 아이의 베릴륨이 하나 올게요. 베릴륨. 그 다음에 붕소가 하나 올게요. 그 다음 탄소가 하나 올게요. 자, 베릴륨은요, 2족이면서 4번 원소예요. 2족이니까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있다? 2개 있습니다. 그럼 얘를 갖다가 루이스 구조하고 루이스 전자 점식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볼게요. 베릴륨은 이 원자과 전자가 2개 있어요. 루이스 전자 점식으로 나타내면 붕소는요 13족이면서 5번 원소예요. 그럼 얘는 원자과 전자가 3개 있어요. 자, 탄소는요 14족이면서 6번 원소이고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어요. 그러면 상하좌우로 홀 전자수가 가장 많게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자, 원자과 전자를 나타냈습니다. 루이스 전자 점식으로. 그럼 여기 베릴륨 건체에 누가 옵니까? 하면 플루오린이 이렇게 온다고 할게요. 플루오린이 오면 어떻습니까? 플루오린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여기에 플루오린이 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자, 그러면 중심원자 주위에 공유전자쌍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네요. 맞죠? 공유전자쌍이 2개 있으면 얘는 어떻게 배치됩니까? 그럼 저기에서 했는 거하고 똑같아요.
중심 원자에 공유 전자쌍이 2개 있으면 이렇게 배치됩니다. 베릴륨 주변에 누가 배치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플루오린, 이렇게 해서 플루오린, 이렇게 배치돼요. 그럼 얘는 몇 도를 이룹니까? 결합각이 180도이면서 분자 구조가 무슨 형이 된다? 직선형이 되는 플루오린과 베릴륨이 되는 겁니다. 됐죠?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붕소가 있습니다. 붕소가 있을 때는 붕소는 어떻게 됩니까? 봐요. 조금 띄워서 볼게요. 자, 여기에 붕소가 이렇게 있는데 원자과 전자가 3개 있대요. 자, 그럼 여기 붕소 주위에 누가 옵니까? 하면 염소가 온다고 할게요. Cl, Cl, Cl. 자, 염소가 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염소는 17쪽이니까 원자과 전자가 7개 있어요. 그러면 결합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공유 전자쌍이 하나, 둘, 3개 있네요. 자, 공유 전자쌍이 3개 있을 때는 무슨 구조를 이룬다? 평면 삼각형을 이룬대요. 공유 전자쌍이 한 놈, 두 놈, 세 놈 있어요. 얘는 공유 전자쌍이 2개 있었어요. 공유 전자쌍이 몇 개 있었습니까? 그러면 2개 있었습니다. 2개. 얘는 전자쌍이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어요. 전자쌍이 3개 있습니다. 3개 있으면 중심 원자, 붕소를 기준으로 이 3개의 염소는 어떻게 배열됩니까? 그러면 평면 삼각형으로 이렇게 염소, 염소, 염소가 평면 삼각형으로 배치됩니다. 이렇게 배치된다는 거예요. 평면 삼각형. 그래서 평면 삼각형이 되니까 얘는 결합각이 몇 도입니까? 360도를 3으로 나누면 이 결합각은 120도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유 전자쌍 3개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전자쌍이 몇 개 있는가 하면 4개 있는 겁니다. 그럼 탄소 이렇게 그릴게요. 탄소. 원자과 전자가 이렇게 4개 있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 수소가 와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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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자, 그럼 공유 전자쌍이 하나, 둘, 셋, 4개. 그럼 공유되었습니까? 4개 공유되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중심 원자, 탄소를 기준으로 수소가 결합되는데 무슨 형태로 결합합니까? 하고 나오는 거예요. 정사면체로 결합하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주는 정사면체 구조가 됩니다. 정사면체 구조가 되니까 이 결합각은 얼마가 됩니까? 109.5도인 뭐가 된다? 정사면체가 됩니다. 이렇게 나와주는 거예요. 그럼 중심 원자에 자, 베릴륨 비공유 전자성 없어요. 붕소 비공유 전자성 없어요. 탄소 비공유 전자성 없습니다. 중심 원자에는. 그럼 중심 원자에서 볼게요. 베릴륨은 전자를 하나, 둘, 셋, 4개 가지니까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해요. 비공유 전자쌍은 없는데 옥텟 규칙 만족 못합니다. 자, 붕소 볼게요. 붕소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중심 원자가 원자과 전자가 8개인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만족 못해요. 하지만 얘는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니까 옥텟 규칙을 만족합니다. 얘는 옥텟 규칙을 만족해요. 그래서 중심 원자에 공유 전자쌍만 존재하는 거. 공유 전자쌍이 2개입니다. 옥텟 규칙 만족 못했어요. 베릴륨. 공유 전자쌍이 3개입니다. 붕소 옥텟 규칙 만족 못했어요. 공유 전자쌍이 4개 나올 때 옥텟 규칙을 만족합니다. 하면 여기에서 삼각불량이 되거나 팔면체가 되어도 옥텟 규칙은 만족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옥텟 규칙을 만족 못하지만 무엇이 나옵니까? 분자의 구조가 나와줍니다 하고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플루오리나 베릴륨도 되고요. 여기에 염화 베릴륨도 되고요. 얘는 3염화 붕소도 되고요. 플루오리나 붕소도 됩니다. 3플루오리나 붕소도 되어주는 거예요. 얘는 메테인도 되지만 뭐도 돼요? CCl이 와서 염소가 결합하면 사야마탄소도 되어주는 거. 그럼 공유전자쌍이 2개일 때 직선형, 공유전자쌍이 3개일 때 평면삼각형, 공유전자쌍이 4개일 때 정사면체이고 중심 원자의 비공유전자쌍은 없습니다.
공유 전자쌍만 존재하는 경우. 자, 그럼 공유 전자쌍만 존재하는 경우에 누가 있다고요? 우리 플루올이나 베릴륨. 그 다음에 또 뭐 봤다고요? 삼염화 공소. 그 다음에 메테인. 이런 아이들을 봤습니다. 그럼 중심 원자의 공유 전자쌍만 있는 얘들은 무슨 분자가 됩니까? 하고 보면 무극성 분자가 돼요. 무극성 분자. 극성의 성질을 띠지 않는 무극성 분자가 되어줍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를 가지고 봐야 되니까 여기를 지워서 설명할게요. 두 번째. 두 번째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해요.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합니다.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아이. 자, 그러면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거 7번 원소인 질소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질소. 질소는 7번 원소이면서 15족이면서 2죽입니다. 15족이니까 원자과 전자가요. 하나, 둘, 셋, 넷, 5개. 자, 5번째부터 쌍을 이루어서 해주고 홀 전자 수만큼 공유 결합에 참여한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 누가 옵니까? 수소가 와요. 여기에 누가 옵니까? 수소가 와요. 여기에 누가 옵니까? 수소가 와요. 그럼 공유 전자쌍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그 다음 비공유 전자쌍 하나. 그럼 중심 원자 주위에 질소 주위의 전자쌍은 한 놈, 네 놈 있어요. 그럼 원래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전자쌍이 4개니까 정사면체로 일단은 그려줍니다. 자, 보세요. 자, 중심 원자 주위에 전자쌍이 4개 있습니다. 그러면 정사면체 구조로 이렇게 그려져요. 그럼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2개 있고요. 여기에 수소 있고요. 수소 있고요. 수소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에서 무엇을 합니까? 보면 요 놈의 비공유 전자쌍. 얘가 비공유 전자쌍이에요. 비공유 전자쌍이 공유 전자쌍을 밀어내요. 얘는 공유예요. 공유. 비공유 전자쌍이 공유 전자쌍을 밀어냅니다. 밀어내요. 비공유가 공유를 밀어내요. 비공유가 공유를 밀어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얘네가 밑으로 밀려요. 여기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 때문에 얘네가 밑으로 이렇게 밀려서 수소가 이렇게 결합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얘는 무슨 구조를 이룹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뭐가 된다? 삼각뿔형이 돼요. 삼각뿔형이 되면서 원래는 109.5도인데 비공유 전자쌍이 밀면서 얘의 결합각이 얼마로 줄어듭니까? 밀립니다. 밀리면서 이 결합각이 107도가 되어져요. 107도. 107도의 결합각을 가지는 무슨 모양이 됩니까? 삼각형에 뿔났어요 해서 삼각뿔형이 됩니다. 삼각뿔형이 되어주는 구조가 돼요. 암모니아가.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또 비공유 전자쌍의 가장 대표적인 아이, 섭섭한 아이, 얘 안 넣으면 안 되는 거 산소. 산소는요 16족이에요. 16족 8번 원소이면서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있는가 하면 하나, 둘, 셋, 넷, 5, 6개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자, 6개 이렇게 있는 거에 누가 와서 결합합니까? 수소가 와서 결합하고요. 누가 와서 결합합니까? 수소가 와서 결합해요. 자, 그러면 중심 원자 산소 주위에 전자쌍이요. 공유 전자쌍은 2개 있어요. 비공유 전자쌍도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습니다. 그럼 전자쌍이 전체 몇 개예요? 4개예요. 전자쌍이 4개니까 얘도요.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됩니까? 하면 산소를 중심으로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 그 다음 여기에도 비공유 전자쌍. 그럼 여기에 누가 와요? 수소. 여기에 누가 와요? 수소. 이런 식으로 와서 정사면체 구조가 돼요. 정사면체 구조가 되는데 비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이 밀어내요. 자, 반발력이 가장 큰 거 비공유 전자쌍하고 비공유 전자쌍이에요. 비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사이 반발력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 이 비공유와 여기가 공유예요. 공유. 비공유와 공유예요. 그럼 얘가 밀고 얘가 밀어요.
밀고 미니까 원래 109.5도였는데 밀어내고 밀어내니까 이 결합각이 얼마가 됩니까? 하면 104.5도가 될 때까지 밀립니다. 이렇게 쭉쭉 밀려서 104.5도가 돼요.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그려집니까? 하면 산소가 이렇게 있어요.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둘 이렇게 있어요. 얘가 밀어내서 여기에 누가 갑니까? 수소가 결합하고 여기에 수소가 결합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형입니까? 이렇게 되어져요. 이런 식으로 결합을 했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무슨 형이라고 한다? 구분형이라고 해줘요. 구분형이라고 이 결합각이 104.5도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발력에 의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전자쌍 반발력에 의해서 얘가 줄어든 거예요. 109.5도에서 얘는 비공유가 공유를 밀어서 107도가 된 거고 얘는 비공유 밀고 비공유가 공유를 밀어줘서 104.5도까지 여기에 비해서 5도가 작아진 거고 얘는 2.5도가 작아진 겁니다. 그렇죠? 반발력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중심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는 경우예요. 그럼 중심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는 게 대표적인 건 암모니아와 물이 있습니다. 자, 암모니아와 물은요,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들은 극성 분자가 돼요. 극성 분자가 되어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중심원자에 뭐가 있는 경우? 다중결합. 중심원자의 다중결합이 존재하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이때 다중결합이란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 또는 단일결합과 삼중결합 이런 게 섞여 있는 것을 다중결합이라고 해요. 자, 중심원자의 다중결합이 존재하면은 약속을 했습니다. 이 다중결합의 전자쌍을 하나로 취급한다는 거. 자, 중심원자의 다중결합이 존재합니다. 그럼 이 다중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쌍을 몇 개로 취급한다? 한 개. 다중결합을 한 개의 무엇으로 취급한다? 전자쌍으로 취급합니다. 한 개의 전자쌍으로 취급해줘요. 다중결합을 한 개의 전자쌍으로 취급해서 나타냅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첫 번째 이산화탄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아나수소가 있습니다. 사이아나수소가 있고 우리 폼알데하이드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세집증후군에 나와줬던 거.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볼게요. 탄소를 중심으로 탄소가 14족 원소니까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네 개 있습니다. 산소가 16족 원소니까 원자과 전자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자, 그럼 여기에도 산소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와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중심원자 탄소를 기준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공유 전자쌍이 몇 개 있습니까? 4개가 있어도 이 다중결합을 단일결합으로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단일결합으로 취급을 해서 이렇게 와서 산소가 붙어 있고요. 이렇게 와서 산소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이중결합을 단일결합 한 개로 취급해요. 전자쌍 한 개로. 이 이중결합을 전자쌍 이렇게 되어 있는 이중결합을 전자쌍 한 개로 취급을 하니까 몇 도를 이루는 180도를 이루는 무슨 형이 된다? 직선형이 됩니다. 이렇게 봐준다는 거예요. 직선형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사이아나수소도 한번 볼게요. 수소가 이렇게 있고요. 탄소가 이렇게 있고 질소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수소가 나 하나, 탄소도 너 하나. 그 다음 탄소가 하나, 둘, 셋, 질소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렇게 봐요. 그럼 여기에 공유결합이 하나 있고 여기에 공유결합이 삼중결합이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삼중결합이나 여기에 있는 단일결합이나 여기에 있는 단일결합, 삼중결합을 뭐라고 취급한다? 중심원자 탄소를 기준으로 한 개로 취급한다고요. 한 개로. 한 개로 취급을 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수소 하나가 붙었고 여기에 질소 하나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얘도 몇 도를 이룬다? 180도를 이루는 직선형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공유전자쌍, 다중결합에 있는 공유전자쌍 3개도 한 개로 보고 2개도 한 개로 가서
이런 모양이라고 해주는 거야. 그죠? 자, 그 다음 폼알데하이드 볼게요. 탄소가 이렇게 있어요. 탄소가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여기에 수소, 여기에 수소, 여기에 산소가 이렇게 와요. 산소가. 그럼 여기에 산소가 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에 수소가 와서 하나, 여기에 수소가 와서 하나. 이렇게 내줘요. 그럼 공유전자쌍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렇게 있어요. 네 개가. 네 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취급한다? 전부 다 하나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럼 중심원자 탄소를 기준으로 어떻게 낸다는데 여기에 수소 하나, 여기에 수소 하나, 여기에 산소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전자쌍이 3개니까 뭐가 되겠어요? 전자쌍 3개입니다. 그럼 얘들이 퍼지는 거예요. 퍼져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탄소를 중심으로 3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산소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수소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수소 있습니다. 뭐가 된다? 삼각형 구조가 되는 거예요. 평면 삼각형. 평면 삼각형. 이중결합을 뭐로 취급해서? 선 하나로 취급하니까 평면 삼각형이 돼주는 겁니다. 그죠? 평면 삼각형이 돼주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중결합이 이렇게 있죠. 여기에 단일결합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중결합이 밀어내는 힘이 더 커요. 더 커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는 평면 삼각형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는 여기에 있는 I가 밀어내는 힘이 좀 더 큽니다. 산소가 이중결합이니까. 그래서 요각이 얼마 정도 돼요? 122도가 돼요. 여기도 122도가 되고 여기가 116도가 돼요. 그러면서 삼각형이 되는데 이중결합이 단일결합을 밀어내는 힘보다 더 커요. 그래서 여기가 더 큰데 그냥 평면 삼각형 120도입니다 하고 우리 공부해 주는 겁니다. 됐어요? 자, 요게 분자의 구조입니다. 중심원자에 공유전자쌍만 있을 때는 무극성 분자가 돼요. 극성을 띠지 않는 분자. 중심원자에 비공유전자쌍이 있으면은 바로 극성 분자가 되는 거고 중심원자에 다중결합이 존재하면 이 다중결합을 뭐로 취급한다? 한 개의 전자쌍으로 취급합니다. 하나의 무엇으로 취급해줘라? 전자쌍으로 취급합니다. 한 개의 전자쌍으로 취급해서 분자 구조를 나타냅니다. 한 개의 전자쌍으로 취급해서 분자 구조를 나타내고요. 한 개의 전자쌍으로 취급해서 분자 구조를 나타내줍니다.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요런 식으로 해서 분자 구조가 나와줍니다 하는 거니까 뒤로 넘어가셔서요. 204쪽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분자 구조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볼게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같이 보자. 분자에서 중심원자 주위에 전자쌍들이 서로 같은 전하를 띠므로 자, 분자에서 중심원자 주위의 전자쌍들이 같은 전하를 띱니다. 마이너스 전하. 그래서 정정기적 반발력이 작용해서 최대한 멀리 가서 위치하려고 하는 이론이 뭐다? 전자쌍 반발 이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답은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고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의 크기는요. 누가 가장 크다고요? 비공유 전자와 비공유 전자 사이가 가장 커요. 비공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비공과 공유. 그 다음 마지막이 누구라고요? 공유가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비공유, 그 다음 세 번째는 공유라고 해주세요. 자, 중심원자에 있는 전자쌍 수에 따라서 공유 전자쌍이 2개 있습니다.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요. 공유 전자쌍만 2개 있을 때 직선형이 됩니다. 플루올이나 베릴륨으로 예들어줬고요. 공유 전자쌍이 3개 있을 때 3염화 궁소를 예로 들어줬어요. 평면 삼각형. 그 다음 공유 전자쌍이 4개 있고 비공유 전자쌍이 없을 때 메테인으로 예를 들어줬습니다. 자, 그 다음 중심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할 때 암모니아, 삼각뿔형, 그 다음 물은요 구분형이 되고 얘는 입체고 얘는 평면입니다. 구분형은. 알겠습니까? 자, 그럼 거기에다 답 적어주세요. 중심원자에 공유전자쌍이 2개 있은 플루올이나 베릴륨은 직선형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분자 구조에서 직선형. 자, 그 다음 중심원자에 공유전자쌍이 3개 있으면서 비공유전자쌍이 0인 3염화 붕소는 평면 삼각형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평면 삼각형.
평면삼각형. 자, 그 다음 중심 원자의 공유 전자쌍이 4개 있으면서 비공유 전자쌍이 없는 아이를 정사면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을 때 NH3 암모니아는 삼각뿔형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1개 있을 때 삼각뿔형이고 2개 있을 때 공유 전자쌍도 2개, 비공유 전자쌍도 2 있을 때 구분형이 돼요. 그럼 칠판 봐요. 칠판 봐요. 자, 중심 원자에 3개의 원자가 결합했어요. 맞죠? 자, 중심 원자에 3개의 원자가 결합했어요. 중심 원자에 3개의 원자가 결합해도 구조는 어떻다? 다르다. 하나는 삼각뿔형이 되고 하나는 뭐가 돼요? 평면삼각형이 됐어요? 중심 원자에 2개의 원자가 결합했어요. 중심 원자에 2개의 원자가 결합했어요. 그런데 하나는 뭐가 됐어요? 직선형이 되는 거고 얘는 무슨 형이 됐어요? 구분형이 됐어요. 그럼 중심 원자에 결합한 원자 수가 같아도 모양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1번 볼게요. 중심 원자의 공유 전자쌍 수가 같으면 분자 구조가 같다? 공유 전자쌍 수가 보세요. 4개, 4개, 4개로 같아요. 4개, 4개, 4개로 같은데 하나는 정사면체, 하나는 삼각뿔형, 하나는 구분형이니까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고 해주십시오. 다르다 하고 X. 자, 그 다음 중심 원자에 결합된 원자 수가 얘도 3개 결합되어 있고 얘도 3개 결합되어 있지만 평면 삼각형, 삼각뿔형으로 다르고 얘도 2개, 얘도 2개로 결합되어 있지만 얘는 직선형, 얘는 구분형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1번도 다르다, X. 2번도 다르다, X. 3번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은 공유 전자쌍들 사이의 반발력보다 크다, 맞죠? 비공이 가장 크고 그 다음 비공유 꼴찌가 누구라고요? 공유. 그래서 5가 되는 겁니다. 자, 2번째 그림 보세요. 자, 2번째 그림 보면 X에 수소가 4개 결합했네요. 그럼 칠판 봐요. 이거예요. X에 수소가 4개 결합했으니까 정사면체 구조이면서 109.5도라고 적어주세요. 가에다가 그림 가에다 적어요. 정사면체이면서 109.5도. 그림 가에다 적으세요. 자, 그 다음 나는 이거예요. 이거. 정사면체 구조인데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삼각뿔형이고 107도라고 적어주세요. 나는. 삼각뿔형이고 107도라고 적어주세요.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있는. 응? 일단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다는 보세요. 이거예요. 비공유 전자쌍이 2개 있고 공유 전자쌍이 2개 있으니까 다는요. 구분형이면서 104.5도가 돼요. 구분형이면서 104.5도. 자, 그러면 그림 가를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CH4를 떠올려야 돼요. 메테인. 그림 나를 보면 NH3, 암모니아를 떠올려야 되고요. 그림 다를 보면 H2O, 물을 떠올려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구조식을 보면서. 그럼 화합물의 결합각의 크기는요. 가나 다예요. 109.5도, 107도, 104.5도니까. 자, 그 다음 가나 다의 분자식은요. 분자 구조는요. 가는 정사면체, 나는 삼각뿔형, 다는 구분형.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3번 문제로 가서요. NF3예요. 자, 여기에 무엇이 왔다고요? 수소 대신에 누가 왔다? 플루오린이 왔다고 보세요. 플루오린. NF3 이렇게 되는 거예요. NF3. 그럼 3플루오린이나 질소니까 얘도 삼각뿔형이겠죠. 그럼 첫 번째 가집니다. NF3는 삼각뿔형에 가주시면 돼요. 삼각뿔형. 자, HF가 왔어요. HF는 무엇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럼 얘는 이거예요. 수소에 플루오린이 왔어요. 그냥 직선형이에요. 수소에 플루오린이 왔으니까 그냥 직선형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째 갑니다. N2. N2는 이거예요. 질소가 삼중결합하고 있는 거예요. 질소가. 자, 질소가 삼중결합하고 있는데 삼중결합은 하나로 취급하니까 뭐가 되겠어요? 직선형. 얘도 직선형이에요. 자, CO2 갑니다. CO2 여기에 있어요. 자, 이중결합도 하나의 결합으로 취급하세요. 뭐예요? 직선형이에요. 직선형.
직선형. 자, 그 다음 3염화 붕소로 갑니다. 여기로 와요. 3염화 붕소는요. 무슨 형이 됐어요? 하나, 둘, 세 개니까 뭐? 평면 삼각형으로 가면 돼요. 3염화 붕소는 뭐라고요? CO2는 직선형이라고. 자, 그 다음 H2O 가요. 물은요 뭐라고요? 구분형. 물은 뭐라고요? H2O는 무슨 형이라고요? 구분형. 구분형입니다. H2O는 평면이면서. 자, 베릴륨에 플루오린이 아니고 염소가 오면 돼요. 염소. 염소가 오든 무슨 형이에요? 직선형. 플루오린이 오든 염소가 오든 뭐다? 직선형이 되는 겁니다. 직선형. 자, 그럼 마지막 메테인이 뭐라고요? 정사면체. 메테인이 뭐라고요? 정사면체. 그래서 직선형에 들어가는 것은 니은, 디귿, 리을, 시옷이 되는 거고요. 구분형에 들어가는 것은 비읍. 삼각뿔형에 들어가는 것은 기역. 정사면체에 들어가는 건 이역. 평면 이응. 평면 삼각형에 들어가는 것은 미음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4번 그림 봐요. 플루오린이나 베릴륨입니다. 적어주세요. 직선형. 그 다음에 3플루오린이나 붕소는요. 평면 삼각형. 나는 평면 삼각형이에요. 지금 루이스 구조식이에요. 가는 직선형이고요. 나는 평면 삼각형입니다. 그 다음 다는요. 정사면체. 메테인이니까. 그 다음 라는요. 암모니아니까 삼각뿔형. 자, 그럼 가에서 공유전자쌍은 자, 보세요. 베릴륨 주위에 플루오린이 있어요. 그럼 베릴륨 주위에 여기 플루오린 갖다 놓을게요. 공유전자쌍은요. 하나, 두 개죠. 그럼 하나, 둘. 공유전자쌍 두 개 있습니다. 오. 자, 그 다음 라와 나의 분자 구조식은 3플루오린이나 붕소는 평면 삼각형. 그 다음에 누구? 암모니아 나오는 얘는 뭐라고요? 삼각뿔형이죠. 그럼 두 개의 구조는 다르다. 그 다음 다와 라. 자, 그럼 보세요. 메테인은요. 공유전자쌍이요. 전자쌍이 하나, 둘, 셋, 네 개 있어요. 메테인 4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암모니아로 갑니다. 암모니아도 공유 중심원자 주위에 전자쌍 하나, 둘, 셋, 4개 있어요. 공유전자쌍 3개에 비공유전자쌍까지 합쳐서 전체 하나, 둘, 셋, 4개. 그럼 얘도 4개이고 얘도 하나, 둘, 셋, 4개. 4개, 4개로 전자쌍은 어떻다? 중심원자 주위의 전자쌍은 같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죠? 같다. 같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10분간 쉬고요. 분자의 극성 들어갈게요. 자, 그럼 두 번째 분자의 극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분자의 극성. 자, 분자의 극성으로 갑시다. 자, 분자 안에서 분자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에 따라서 분자의 극성이 나타나는데 무엇이 있습니까? 하면 무극성 분자가 있어요. 무극성 분자가 있고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극성 분자가 있습니다. 자, 무극성 분자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무극성 공유결합을 하는 아이들 다 들어갑니다. 무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아이들은 무극성 분자에 들어가요. 그럼 무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전하에 치우침이 없어서 부분적인 전하를 띠지 않고요. 전기의 음성도의 차이도 없고요. 쌍극자 모멘트 값도 무엇이다? 0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게 무극성 공유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극성 분자에 무극성 공유결합이 들어가주면서 이원자 분자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하고 나와요. 이원자 분자인 경우 무극성 분자에 들어가는 아이는 종류가 같은 원자예요. 종류가 같은 원자로 이루어지면 돼요. 그럼 극성 분자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극성 공유 결합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극성 공유 결합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무엇을 이룬다? 비대칭 구조를 이루는 아이들이 들어가줍니다.
비대칭 구조를 이루는 아이들이 들어가지고 얘들은 이원자 분자가 어떤 종류입니까 하면 종류가 다른 원자가 결합한 아이들이 극성 분자에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봅니다. 종류가 같은 원자로 들어가는 무극성 분자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고 보면 수소하고 누가 결합하는 거? 수소. 그래서 수소기체. 수소기체 같은 종류니까 무극성 분자입니다. 전기 음성도의 차이도 나지 않고 부분적인 전하도 띄지 않는 아이. 그 다음 또 누가 있습니까? 하면 산소하고 산소가 이렇게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는 산소기체. 산소기체도 무극성 공유결합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 질소하고 질소가 이렇게 삼중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질소기체도 어디에 들어갑니까? 무극성 분자에 들어갑니다. 적으세요. 자, 그 다음 또 누가 있습니까? 하면 플루오린. 플루오린으로 이루어진 플루오린 기체. 그 다음 또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염소로 이루어진 염소 기체. 요런 아이들이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가요? 같은 종류의 원자, 이원자 분자에 들어가는 무극성 분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무극성 분자. 그러면 종류가 다른 극성 분자에 들어가는 건 이렇게 바꾸면 돼요. 수소 옆에 누가 와서 결합했다? 플루오린이 와서 결합하면 돼요. 또 수소 옆에 누가 와서 결합했다? 염소가 와서 결합하면 돼요. 서로 다른 종류. 그 다음 질소 옆에 누가 와서 결합을 합니까? 그러면 산소가 와서 결합을 해주면 돼요. 질소 옆에 산소가 와서 결합을 해주면 되는 거. 그 다음 탄소 옆에 산소가 와서 결합을 해주면 되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요. 요런 아이들이 무엇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이원자 분자에 들어가요. 그래서 플루오리나 수소라든지 염화수소라든지 일산화질소라든지 일산화탄소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극성 분자에 들어가 줍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무극성, 얘가 어디에 들어가요? 극성에 들어갑니다. 됐죠? 자, 그럼 이원자 분자는 같은 종류의 원자이고 극성 분자는 종류가 다른 원자일 때 이렇게 됩니다 하고 나와주니까 대표적인 아이 2개 정도만 남기고 그 다음에 볼게요. 다원자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다원자 분자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면 무극성 분자는요. 반드시 무슨 구조를 이루어야 됩니까? 하고 보면 대칭 구조를 이루어야 돼요. 대칭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부분적인 전하를 띠지 않습니다. 부분적인 전하를 띈다, 띄지 않는다 하고 나오면은 대칭 구조니까 부분적인 전하는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전기 음성도의 차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무엇이 쌍극자 모멘트가 부분적인 전하도 있을 수 있고요. 전기 음성도의 차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있어야 돼요? 쌍극자 모멘트. 쌍극자 모멘트 합이에요. 결합의 극성 정도를 나타내는 쌍극자 모멘트 합이 뭐여야 된다? 0이면서 대칭 구조여야 돼요. 그래서 다원자 분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칭 구조를 이루면서 쌍극자 모멘트 합이 뭐여야 된다? 0이어야 된다는 거. 됐죠? 준혁아 쓰시면서 하십시오. 알았어요. 자, 그러면 극성 분자는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면 극성 분자는요. 무엇을 이루어야 됩니까? 그러면 비대칭 구조를 이룹니다. 비대칭 구조를 이루면서 부분적인 전하 전기 음성도 차이가 있고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쌍극자 모멘트 합. 결합의 극성 정도를 나타내는 쌍극자 모멘트 합이 뭐가 아니어야 된다? 0이 아니어야 돼요. 그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원자 분자인 경우 무극성 분자가 되려면 대칭 구조를 이루면서 무엇이 쌍극자 모멘트 합이 뭐여야 된다? 0이어야 돼요. 0.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아이들 중에서는 극성 공유 결합도 요 조건을 만족하면 뭐가 된다? 무극성 분자에 들어갑니다. 됐죠? 극성 공유 결합도. 자, 그러면 무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극성 공유 결합은
무엇을 만족시켜야 된다? 요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대칭 구조이면서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인 경우에는 무극성 분자에 들어가 준다는 거. 그죠? 그럼 지금부터 볼게요. 다원자 분자인데 누가 있습니까? 하면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다원자 분자에서 또 누가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여기에 들어가는 애 중에서 대칭 구조를 이루는 폼알데하이드도 나와줘요. 폼알데하이드도 이렇게 나와줍니다. 자, 그럼 폼알데하이드 세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아이. 됐죠? 새집. 새로 건설한 집에 들어갔을 때 본드 냄새 같은 거 있잖아요. 접착제 성분이니까. 됐죠? 알러지를 일으키는 거.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응? 어떤 반응을 해요? 아이 거요? 아니, 알러지가 생긴다고. 이렇게 피부에 트러블이.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볼게요. 봐주세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중심원자. 탄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기 음성도는요. 탄소에서 산소로. 전기 음성도는요. 탄소에서 산소로 갑니다. 하지만 얘가 중심원자를 기준으로 딱 보면 서로 무슨 구조? 대칭 구조. 그 다음 폼알데하이드 같은 경우에는 극성이지만 삼각형, 평면 삼각형입니다. 그럼 탄소를 기준으로 무슨 구조를 이룬다? 대칭 구조를 이루어주는 겁니다. 대칭. 그럼 얘는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예요. 대칭 구조를 이루니까. 자, 그 다음에 마스크 쓰고 있으라고 해야 돼. 응.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요렇게 대칭을 이루는 거.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메테인이 이렇게 있어요. 탄소가 이렇게 있으면 수소가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수소가 이렇게 결합을 해서 무슨 구조를 이룹니까? 그러면 정사면체 구조를 이루어요. 이렇게. 정사면체 구조를 이렇게 이루는 거. 그러면 직선형이든 평면삼각형이든 정사면체 이루면 무극성 분자에 들어가는 겁니다. 됐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수소 대신에 누가 들어가도 됩니까? 하면 잘 봐요. 염소가 들어가도 돼요. 여기에 염소가 들어가서 무엇이 됩니까? 그러면 ClClClCl이 들어가요. 그럼 CCl4가 되는 사염화탄소도 무극성 분자에 들어가요. 됐죠? 자, 아니요. 자, 그 다음 극성 분자. 수업해요. 괜찮아요. 자, 수업합시다. 예. 자, 극성 분자 보자. 자. 자, 그럼 극성 분자로 가서 볼게요. 극성 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그러면 대표적인 극성 분자에 나오는 아이가 암모니아가 있어. 보세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질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질소가 있으면 여기에 누가 와서 결합해요? 수소가 와서 결합하면서 이렇게 돼요. 비공유 전자쌍이 밀어내니까 얘가 무엇이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긴 삼각뿔형의 구조가 돼요. 삼각뿔형. 그럼 얘는 극성 분자가 되고요. 그 다음 또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물이 있다고 했어요. 물. 자,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수소가 있고 이렇게 수소가 있어요. 비공유 전자쌍이 밀어내는 힘. 그 다음 비공유가 공유를 밀어내는 힘에 의해서 얘가 무슨 형이 됩니까? 이렇게 얘는 구분형이 돼요. 구분형. 자, 구분형으로 104.5도라는 결합각을 가지고요. 얘는 삼각뿔형이 됩니다. 삼각뿔형이 되면서 몇 도라고요? 107도가 되는 거. 이게 전부 다 무슨 구조다? 비대칭. 그 다음 사이 하나 수소 볼게요. 여기 수소가 있고요. 여기 탄소가 있고요. 여기 질소가 있어요. 사이 하나 수소는 직선형인데 전기 음성도가 어때요? 수소에서 탄소로 가고요. 탄소에서 질소로 가면서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나고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니면서 중심을 봤을 때 비대칭 구조입니다. 그래서 얘는 무슨 분자에 들어간다? 극성 분자에 들어가요. 그 다음 여기에서 정사면체인데 하나라도 다른 아이가 들어오잖아요. 자, 보십시오.
정사면체 구조가 이렇게 있어요. 정사면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데서 여기에 만약에 염소가 하나 들어와요. 여기에 염소가 하나 이렇게 들어오면 얘는 비대칭 구조예요. 비대칭.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들어와요. 2개가 들어와도 비대칭이에요. 3개가 들어와도 비대칭이에요. 그럼 몇 개가 들어와야 대칭이 된다? 똑같은 원소 4개가 들어와야 대칭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중에서 하나라도 다른 아이가 있으면 무슨 구조가 된다? 비대칭이 되는 겁니다. 비대칭.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 분자의 구조에서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에 대해서 보는데, 그럼 여기에서 재밌는 사실을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같은 족이에요. 같은 족 원소에 누가 결합한다? 같은 종류의 원자가 결합하잖아요. 같은 족 원소에 같은 종류의 원자가 결합하면요. 분자 구조가 어떻다? 분자 구조가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잘 봐요. 14족 원소가 있어요. 15족 원소가 있어요. 16족 원소가 있어요. 14족의 대표가 탄소예요. 15족의 대표가 질소예요. 16족이 산소예요. 그럼 14족 밑에 있는 아이가 규소예요. 15족 밑에 있는 아이가 인이에요. 16족 밑에 있는 아이가 황이에요. 그럼 얘는 같은 족 맞죠? 얘 원자가 전자 몇 개 있다? 4개. 얘도 원자가 전자 몇 개 있다? 4개. 얘는 원자가 전자요?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는 6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여기에 CH4가 돼요. 얘 SiH4가 돼요. 여기에 NH3가 돼요. 얘 PH3가 돼요. 얘 H2O가 돼요. 얘 H2S가 돼요. 잘 보십시오. 자, 14족. 같은 족 원소에 똑같은 원자 수소 4개가 붙잖아요. 그럼 얘는 정사면체 구조가 돼요. 정사면체. 얘는 메테인이고 얘는 신란이라고 불러줘요. 메테인이고 신란이 되는 거고요. 얘는요 무엇입니까? 수소 3개 붙죠. 그럼 얘는 삼각불령이 돼요. 삼각불령. 삼각불령이 되면서 암모니아, 포스핀 이렇게 불러주고요. 얘는 물이고 얘는 황화수소예요. 그럼 얘들은 무슨 형이 된다고요? 둘 다 구분형이 돼요. 그래서 같은 족 원소에 같은 종류의 원자가 결합하면 분자의 구조가 동일한데 정사면체 구조를 이루면은 무극성 분자예요. 무극성 분자. 됐죠? 정사면체 구조. 그런데 얘처럼 삼각뿔형이나 구분형을 이루잖아요. 그럼 얘들은 무슨 분자가 된다? 극성 분자가 되는 겁니다. 비대칭 구조. 됐죠? 비대칭 구조라서 얘들은 비대칭 구조이면서 쌍극자 모멘트 합.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니에요. 그럼 극성 분자가 되는 얘들은요.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무극성 분자는 무엇이에요? 대칭 구조를 이룹니다. 대칭 구조를 이루고 쌍극자 모멘트 합이 뭐가 된다? 0이 되는 겁니다. 0. 그럼 정리되겠습니까? 됐어요? 자, 요렇게 이루어진 게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무극성 분자 안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하고 나와요. 무극성 분자 안에는 무극성 공유결합이 들어가요. 요거는 적어놔요. 무극성 분자 안에는 무극성 공유결합이 들어가고 또 누가 들어갑니까? 극성 공유결합이 들어가요. 극성 공유결합이 들어가는데 조건이 있어요. 이 극성 공유결합이 무슨 구조를 이루어야 된다? 대칭 구조를 이루고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인 아이들이 들어간다는 거. 그러면 극성 분자는요 하고 나와요. 극성 분자는요 극성 공유결합이 들어가요. 극성 공유결합이 들어가는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입니까? 반드시 비대칭 구조여야 돼요. 비대칭 구조. 비대칭 구조이면서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닌 아이들이 극성 분자에 들어가요. 그래서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공유결합과 극성 공유결합 중에서 대칭 구조인 아이가 들어가지고 극성 분자는 극성 공유결합 중에서도 비대칭 구조를 이루는 아이들이 들어가면서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닌 아이들이 포함된다. 이렇게 정리 한번 해주시면 돼요.
됐어요? 자,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무엇이 됩니까? 그러면 분자의 극성에서 무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의 내용이 정리가 되어져요. 됐죠? 됐습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분자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분자의 성질. 그럼 이런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고 나와줍니다. 그럼 분자의 성질은 4가지만 딱 기억해 주시면 돼요. 4가지만. 그 4가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응? 응? 뭐? 당연한 걸 뭘 얘기하십니까? 자, 분자의 성질에 대해서 봅니다. 응? 자, 분자의 성질은 4가지만 해주세요. 자, 첫 번째 무엇에 대해서 알 수 있으면 되는가 하면요. 첫 번째는 바로 대전체의 영향을 받냐 안 받냐. 영향. 그 다음 두 번째. 요것도 정리해놔요. 한 번에 볼 수 있게요. 두 번째가 전기 전도성. 세 번째가 용해도. 네 번째가 녹는 점과 끓는 점. 자, 분자의 성질은 이렇게 크게 4가지를 봐주시면 돼요. 분자의 성질. 자, 그럼 대전체 영향에서 무극성 분자가 있어요. 무극성 분자는요, 대전체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극성 분자가 있습니다. 극성 분자는요, 대전체의 영향을 받아요. 자, 전기 전도성 어떻습니까? 그러면 무극성 분자예요. 무극성 분자는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없어요. 하지만 극성 분자는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극성 분자는 전기 전도성이 있어서 여기에다 적어주면 돼요. 일렬로 배열합니다. 일렬로 배열. 또는 한 방향으로 배열돼요. 한 방향으로. 자, 용해도는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면요. 여기에다가 좀 적어주시면 돼요. 무극성 분자는요. 분자는 무극성 용매에 녹아요. 무극성 용매에 녹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적어주시면 돼요. 극성 분자는 어디에 녹는다? 극성 용매에 녹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은요, 조건이 중요해요. 녹는 점과 끓는 점은 조건이 중요합니다. 뭐가 비슷한 경우?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에 극성 분자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무극성 분자의 녹는 점과 끓는 점보다 어떻다? 크다.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 분자량이 다르면 안 돼요.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에만 극성 분자가 무극성 분자보다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요. 하지만 무조건 극성 분자가 무극성 분자보다 끓는 점이 높다 하면 맞다, 틀렸다? 틀렸다.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만.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림으로 설명할게요. 위에 있는 4가지를 알고 있으면서 그림만 이해하시면 돼요. 피펫이나 뷰렉 같은 데다가 이렇게 무엇을 넣습니까? 그러면 액체를 이렇게 넣어줘요. 자, 그럼 여기가 무엇을 넣습니까? 그럼 물을 이렇게 넣어줬다고 할게요. 물이 극성 용매예요. 물은 H2 오면서 극성입니다. 극성. 자,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흐르는데 내가 무엇을 가져다 댑니까? 플러스 대전체를 가져다 대고요. 또 무엇을 가져다 댑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져다 대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소에 수소라는 녀석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산소에 수소라는 녀석이 붙어 있는데 전기 음성도가 수소보다 산소가 커요. 전기 음성도가 수소보다 산소가 커요. 그래서 산소가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수소가 부분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띱니다. 그럼 여기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지고 가잖아요.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지고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물으면 얘가 휘어져서 이렇게 끌려와요. 이 물 분자가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하고 묻습니다. 그럼 플러스 대전체를 이렇게 가지고 물 분자가 이렇게 끌려오는데 여기에 플러스 대전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물 분자에서 산소 부분이 이렇게 끌려와요. 부분적으로 마이너스를 띠는 산소가 끌려오면서 휘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또 이렇게 끌려와요. 끌려오는데 이번에는 플러스를 띠는 누가 끌려온다? 수소가. 플러스를 띠는 수소가 끌려와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끌려옵니다. 그래서 극성 분자하고 무극성 분자가 있을 때 물과 같은 극성 분자는 물이 무슨 분자다? 극성 분자예요. 구분형인 물과 같은 극성 분자는 대전체에 뭐합니까? 끌려옵니다. 하지만 무극성 용매예요. 누가 있습니까? 하면 N헥세인. N헥세인이나 또는 사염화탄소 이런 무극성 용매가 있어요. 무극성 용매에는 내가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든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든 반응한다 안 한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죠? 극성 용매만 휘어져서 끌려와요. 되겠어요? 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집에 가서 우리 싱크대에 있는 수돗물을 이렇게 해서 가는 주기로 이렇게 나오게 해놔요. 그리고 여러분이 플라스틱을 머리카락에 문질러요. 머리카락이 털가죽이니까 막 마찰을 시키면 마찰 전기를 띠겠죠. 그럼 대전체가 되면 얘를 갖다 물줄기에 가져다 대면 물줄기가 휘어지는 게 보입니다. 많이 문질러서 가지고 가면 마찰 전기가 많이 발생했겠죠. 그러면 휘어지는 게 더 잘 보이고 조금 마찰해서 가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빨대로 하시면 가장 확실해요. 그래서 극성 분자는 뭐 합니까? 대전체에 끌려와서 반응을 하고 무극성 분자는 반응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됐죠? 요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대전체에 영향을 받냐 안 받냐고. 그 다음 전기 전도성입니다. 자, 기체 상태로 있어요. 자, 플루오린 기체가 있고요. 수소 기체가 있습니다. 자, 얘는요 두 개인데 서로 다른 종류예요. 그럼 얘는 극성이에요. 극성 분자이고요. 얘는 서로 같은 종류입니다. 무극성 분자예요.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가 기체 상태로 존재할 때 전기장을 걸어줍니다. 이렇게. 자, 전기.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전기장을 걸어줘요. 전기장을 걸어주면 여기가 플러스 극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 되게끔 이렇게 걸어줍니다. 걸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물으면 플루오리나 수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요. 일렬로 배열이 이렇게 돼줍니다. 일렬로 이렇게 배열이 되면서 어떤 식으로 되어집니까? 하면 여기에 수소가 있고 여기에 플루오린. 수소, 플루오린, 수소, 플루오린, 수소, 플루오린, 수소, 플루오린, 수소, 플루오린이 있는데 왜 이렇게 배치가 돼요? 플루오린이 전기 음성도가 커서 부분적으로 마이너스를 떼요. 부분적으로 마이너스를 띠는 플루오린과 부분적으로 플러스를 띠는 수소가 뭐 합니까? 일렬로 배열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일렬로 배열이 됩니다. 일렬로 배열이 됩니다. 또는 한 방향으로 배열이 돼요. 한 방향으로 배열이 되는 것을 무슨 분자라고 한다? 극성 분자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전기장을 걸어줍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전류를 흘려줬는데 수소 기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무극성 분자예요. 무극성 분자니까 뭐 합니까? 일렬로 배열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수소는요 무극성 분자니까 일렬로 배열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럼 전기가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른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 방향으로 배열되는 건 극성 분자. 부분적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을 때 뭐 무극성 분자 같은 경우에는 한 방향으로 배열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하고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되겠어요, 준혁아? 칠판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용해도 갑니다. 용해도는 이거예요. 무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의 대표적인 아이오딘이 있어요. 아이오딘. 자, 아이오딘 고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극성 분자. 극성 분자의 대표로 황산구리2 이수화물이 있어요. 황산구리2 이수화물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무극성 분자의 아이오딘. 아이오딘이고요. 얘가 극성 분자의 황산물인 2. 물이 2개 붙어 있다. 이수화물이라고 해요. 이수화물, 물이 2개 붙어 있어서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나옵니다. 이렇게 비커를, 시험관을 4개를 이렇게 준비할게요. 이수화. 자, 그러면 물이 5개 붙으면 5수화고요. 6개 붙으면 6수화예요. 똑같아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무엇을 넣습니까? 그러면 극성 용매의 대표적인 물을 넣을게요. 물. H2O. 얘는 극성 용매예요. 극성 용매. 극성 용매. 물과 에탄올이 극성 용매에 들어가요. 그럼 여기에다가는 무엇을 넣습니까? 그러면 N-헥세인을 넣을게요. N-헥세인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얘가 무극성 용매예요. 자, 그럼 여기에 아이오딘을 넣어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묻습니다. 여기에 아이오딘을 넣고 황산구리2 이수화물을 넣어요. 그럼 아이오딘은 반응 안 해요. 황산구리2가 녹아 들어가서 얘가 무슨 색이 돼요? 파란색이 돼요. 파란색. 파란색. 자, 그 다음 N-헥세인에다가 똑같이 아이오딘하고 황산구리2 이수화물을 넣어줘요. 그럼 여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이오딘이 녹아서 보라색이 돼요. 보라색. 보라색. 그럼 알 수 있는 것은요.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용매에만 녹아요. 무극성 용매에만. 그리고 극성 분자는 극성 용매에만 녹습니다. 되겠습니까? 극성은 극성에 녹고요. 무극성은 무극성에 녹습니다. 극성이 무극성에 녹을 일 없고 무극성이 극성에 녹을 일 있다 없다? 없다. 항상 극성 분자는 극성 용매,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용매. 딱 정해져 있어요. 서로 반대로 가서 녹는다 안 녹는다? 안 녹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실험이 나와요. 자, 이렇게 시험관에다가 여기에다 뭐 넣습니까? 하고 보면 CCl4 사야마탄소를 넣어요. 수은 다음으로 밀도가 큰 사야마탄소 얘 무극성 용매예요. 무극성 용매. 그 다음 여기에다 뭘 넣습니까? 물을 넣어요. 물. 물은요 극성 용매예요. 극성 용매. 자, 여기에다 뭘 넣습니까? N-헥세인을 넣어요. 무극성 용매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 내가 무엇을 넣어줍니까? 아이오딘을 넣어줘요. 아이오딘. 아이오딘을 넣어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장 아래쪽에 보라색, 위쪽에 보라색 이렇게 나와요. 무극성 용매에만 무극성 분자인 아이오딘이 녹아서 보라색이 나오고 극성 용매에는 녹는다 안 녹는다? 안 녹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되어 있는 이런 시험관이 있어요. 여기에 사야마탄소 넣었고요. 여기에 물 넣었고요. 여기에 헥세인 넣었어요. 넣었는데 이번에는 무엇을 넣습니까? 황산구리 이수화물을 넣어줄게요. 황산구리 이수화물을 넣어줍니다. 얘를 넣어주면 여기 물만 있는 층에서 무슨 색이 나타난다? 파란색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무극성 용매에는 무극성 분자만 녹고 극성 용매에는 극성 분자만 녹습니다. 용해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색깔로 확인합니다. 색깔. 자, 그 다음 녹는 점과 끓는 점은 어때요? 하고 나와줘요.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 녹는 점과 끓는 점은 극성 분자가 더 큽니다. 하고 나와줍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무극성 분자의 대표. 무극성 분자의 대표 메테인을 가지고 올게요. 메테인. 자, 극성 분자의 대표 물을 가지고 올게요. 물. 됐죠? 자, 메테인은 분자량 계산합니다. 탄소는 분자량이 얼마예요? 6번 원소니까 12가 되겠죠. 수소는요 1이죠. 그럼 12 더하기 4니까 얘는 분자량이 얼마 된다? 16이 되는 겁니다. 분자량. 자, 물은요 분자량이 얼마가 됩니까? 수소가 2죠. 산소 얼마예요? 8번 원소니까. 자기의 원자 번호의 2배 정도가 원자량이죠. 16이 되죠. 그쵸? 그럼 16 더하기 2니까 분자량 얼마 돼요?
18. 자, 그럼 분자량이 비슷하죠. 16과 18로. 그런데 메테인은요, 녹는 점이 얼마고요? 끓는 점이 얼마입니까? 묻습니다. 녹는 점이 한 영하 160도씨 정도 된대요. 끓는 점이 영하 한 80도씨 정도 된대요. 그럼 물은요, 녹는 점이 0도씨고 끓는 점이 몇 도예요? 100도씨예요. 그럼 보십시오. 분자량이 비슷할 때 무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가 있어요. 그럼 무극성 분자의 녹는 점, 끓는 점보다 극성 분자의 녹는 점, 끓는 점이 확실히 뭐하다? 크다. 이게 되는 겁니다. 크다. 됐죠? 그래서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 무극성 분자보다 극성 분자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뭐하다? 더 높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왔어요. 분자량이 비슷한 말이 없고 극성 분자는 무극성 분자보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 OX. X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 극성 분자는 무극성 분자보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 해야지만 뭐가 된다? O가 되는 겁니다. O. 됐죠? 요렇게 해가지고 오늘 해야 되는 내용을 보고요. 문제풀로 들어갑니다. 자, 몇 쪽 펴주시는가 하면요. 208쪽 펴주십시오. 자, 그럼 개념 확인 봐주세요. 자, 분자 안에 전하가 고르게 분포하여 부분적인 전하를 띠지 않는 아이를 뭐라고 한다? 무극성 분자라고 해요. 부분적인 전하를 띠지 않는 아이를 뭐라고 한다? 무극성 분자라고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십시오. 이원자 분자인 경우 종류가 같은 원자끼리 무극성 공유결합을 하여서 생성된 분자입니다. 그럼 다원자 분자인 경우는 분자의 구조가 무엇을 이루어야지만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된다? 무슨 구조? 무극성 분자는? 평형 구조. 오른쪽 왼쪽이 똑같아야 돼요. 중심 원자를 가지고. 예, 그러니까요. 뭐라고요? 대칭 구조라고 해주죠. 대칭 구조. 대칭 구조를 이루고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됩니다. 자, 분자 안에 전하가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부분적인 양전하와 음전하를 띠는 아이를 무슨 분자? 예, 극성 분자라고 해요. 그럼 극성 분자는 이원자 분자인 경우 종류가 어떤 원자끼리 결합하면 극성이 된다고요? 플러스. 어떤 분자? 극성, 어떤 종류? 다른 종류. 예, 다른 종류끼리 결합하면은 극성이 돼요. 그 다음 다원자 분자인 경우에는 무슨 구조여야지만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안 돼요? 무슨 뭐 해야 돼요? 비대칭 구조죠. 비대칭 구조. 비대칭 구조. 비대칭 구조를 이루어야 됩니다. 자, 그럼 분자의 성질 갑니다. 대전체의 영향에서 무극성 분자는 대전체의 영향을 받지 않고요. 극성 분자는 대전체의 영향을 받고요. 전기 전도성에서 무극성 분자는 전기 전도성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불규칙하게 배열된다면 극성 분자는 전기 전도성의 영향을 받아 일렬로 배열되거나 한 방향으로 배열됩니다. 그리고 극성 분자는 극성 용매에 녹고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용매에 녹아요. 이때 극성 용매의 대표적인 아이는 물과 에탄올입니다. 그죠? 소주 같은 거, 에탄올. 자, 그 다음 무극성 용매의 대표적인 아이는 N헥세인이나 벤젠이나 사야마탄소 같은 게 무극성 용매에 들어가요. 예? 자, 걔 극성에 들어가는 아이도 있고 무극성에 들어가는 아이도 있습니다. 분자 구조식에 따라서.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답 볼게요. 대전체의 영향은 액체 상태에 무엇이 대전체를 되면 끌려와요? 누가 끌려옵니까? 극성이에요? 무극성이에요? 극성이. 예, 극성이 대전체 쪽으로 끌려오지만 누구는 대전체로 끌려오지 않아요? 무극성은 끌려오지 않겠죠. 자, 전기장 속에서 기체 상태일 때 누가 일렬로 배열됩니까? 누가 일렬로 배열돼요? 한 방향으로? 극성이 한 방향으로 배열되고 그 다음 누구는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되지 않아요? 무극성이죠. 자, 그 다음 용해도는 극성 용매에 잘 녹는 분자는 뭐예요? 극성 용매에 잘 녹는 분자는? 극성 분자니까 극성 물질이고 무극성 용매에 잘 녹는 물질은 무극성 분자인 무극성 물질이 되겠죠. 그럼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에 누가 더 높다?
극성 분자가 무극성 분자보다 더 높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1번 갈게요. 극성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분자는 모두 극성 분자이다. OX. 어? 극성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은 모두 극성 공유 결합이다. 죄송해요. 아니죠. 극성 공유 결합 중에서 자, 거기에 다시 봐요. 무극성 분자가 있었어요. 제발 이거 기억해줘요.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공유 결합은 전부 다 무극성 공유 결합은 전부 다 무극성 분자에 들어가고 그 다음 극성 공유 결합 중에서도 무슨 구조를 이루면 대칭 구조를 이루고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면 무극성 분자에 들어간다고요. 됐죠? 그렇지만 극성 분자에 들어가는 아이는 어떻다고요? 극성 공유 결합이에요. 극성 공유 결합 중에서 얘는 조건이 붙었죠? 중에서 무슨 구조를 이룬다? 비대칭 구조를 이루어야 돼요. 비대칭 구조를 이루면서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 무극성 분자는 어디에 잘 녹는다? 무극성 용매에. 용매에 잘 녹고요. 극성 분자는 무엇에 잘 녹는다고요? 극성 용매에 뭐 한다? 잘 녹습니다. 극성 용매에 들어가는 게 물과 누가 된다고요? 에탄올. 물과 에탄올이 극성 용매에 들어가고 무극성 용매에 N헥세인이라든지 또는 벤젠이라든지 또는 사야마탄소 같은 아이들이 무극성 용매로 잘 나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가서 볼게요. 무극성 공유 결합으로 생성된 이원자 분자는 무극성 분자이다. 무극성 공유 결합으로 결합된 이원자 분자는 무극성 분자 맞죠? O라고 해주시면 돼요. 비대칭 구조인 다원자 분자는 비대칭 구조는 모두 극성 분자에 들어가요. 비대칭 구조는 모두 극성 분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O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중심 원자가 붕소예요. 중심 원자가 붕소인데 여기에 누가 결합했다? 플루오린이 3개 결합했어요. 플루오린이 이렇게 3개 결합해서 무슨 구조를 이룹니까? 하고 보면 얘가 평면 삼각형 구조를 이룹니다. 이렇게 평면 삼각형이 돼요. 평면 삼각형 구조를 이루면서 결합각이 몇 도라고요? 120도. 120도입니다. 그럼 얘는 평면 삼각형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나는요, 중심 원자가 탄소예요. 탄소 주위에 누가 결합했다고요? 수소가 결합했어요. 수소가 이렇게 결합해서 무슨 구조를 이룹니까? 얘는 정사면체 구조를 이루어줍니다. 이렇게 정사면체 구조를 이루어요. 정사면체 구조를 이루는 얘도 무극성이에요. 그리고 이 각이 몇 도라고요? 이 각이 109.5도입니다. 109.5도. 자, 그 다음 중심 원자가 누가 있습니까? 질소가 있는데 여기에 수소가 3개 이렇게 결합했어요. 수소가 3개 이렇게 결합했는 얘가 무슨 구조를 이룹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삼각뿔형을 이룹니다. 삼각뿔형. 삼각뿔형. 얘는요, 여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있어요. 비공유 전자쌍이.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인 아이는 평면 삼각형하고 정사면체인 거예요. 그럼 가나가 대칭 구조예요. 가나가 대칭 구조입니다. 그리고 극성 분자는요, 삼각뿔형인 암모니아. 다. 됐죠? 2번의 답은 다가 됩니다. 자, 3번에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의 성질입니다. 극성 물질은 항상 무극성 물질보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 극성 분자는 무극성 분자보다 항상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 O, X? X라고 했죠.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에만 그렇다고요. 항상이 아니고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만. 그래서 X입니다. 자, 극성 물질은 여기 있어요. 극성 물질이 극성 분자예요. 극성 물질인 극성 분자는 극성 용매인 물과 에탄올에 잘 녹죠. 그 다음 물줄기는 전하를 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물줄기는 뭐예요? 극성 분자죠. 그럼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끌려오는 거 맞죠? O. 자, 기체 상태의 수소 분자예요. 수소 분자는 무극성입니다. 무극성이니까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럼 얘는 배열된다고 했으니까 X.
자, 4번 그림 보세요. 얘들아, 4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산화탄소 이렇게 나와 있죠. 이산화탄소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염화, 베릴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염화, 베릴륨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아나, 수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누가 나와 있습니까? 물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칠판 봐요. 칠판 보면요. 중심원자에서 짝대기 껐을 때 좌우가 똑같아요. 그럼 얘는 대칭이에요. 대칭. 그럼 대칭을 이루면 얘가 뭐가 된다고요? 무극성 분자가 돼요. 무극성 분자. 그렇죠? 문제 풀 때 C를 반으로 나누면 대칭이 아닌데 죠? 이렇게 나누어도 아래 위로 되죠. 자, 그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봐요.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하고 얘는 뭐예요? 서로 다른 원자니까 비대칭입니다. 비대칭.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나누어도 비대칭이에요. 얘가 104.5도니까 구분형이니까. 구분형은 무엇입니까? 비대칭이에요. 비대칭. 그럼 비대칭인 얘하고 얘는 극성 분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나에다가 적어줍니다. 대칭 구조이고 무극성 분자라고. 그 다음 다라에다 적어줍니다. 비대칭 구조이고 극성 분자라고. 얘는 비대칭이네. 다라요? 예, 다라는 비대칭 구조이면서 극성 분자라고. 다는요? 비대칭의 극성 아니에요? 예, 다라는. 다랑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가나는 대칭 구조이고 무극성이고 다라는 비대칭 구조이고 극성 분자라고 묶어서. 오케이. 헷갈리지. 자, 그러면 무극성 용매에 되는 분자는 무극성 분자를 찾으라는 거야. 무극성 용매에는 무극성 분자를 찾으라는 거니까 가와 나가 되는 거고, 전기장 속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되는 거 뭐 찾으라고? 극성 분자를 찾으라는 거니까 뭐가 되겠어요? 다와 라가 되어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209쪽에 풍선 그림 한번 보세요. 풍선 그림. 자, X는 풍선에 끌려왔죠? 그럼 적어요. X는 극성 분자. 그 다음 Y는 풍선에 끌려와요? 안 끌려와요? 안 끌려오니까 무극성 분자라고 적으면 돼요. 자, 그러면 분자량이 비슷하대요. 위에 가서 분자량이 비슷할 때는 극성 분자가 무극성 분자보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이 크니까 X가 Y보다 크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앞쪽으로 가서 거기 가나, 다라, 마바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중심 원자에 있는 공유 전자쌍 수와 비공유 전자쌍 수를 써달래요. 중심 원자. 그럼 거기에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아이가 누구입니까? 하고 보면 사이아나 수소예요. 그럼 보세요. 얘가 있고요. 탄소가 있고요. 얘가 있어요. 자, 그럼 얘가 중심 원자예요. 중심 원자의 공유 전자쌍은요.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그럼 적어줍니다. 가의 답은요. 공유 전자쌍이 4개 있어요. 비공유 전자쌍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0. 이렇게 적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 볼게요. 나는요. 플루오린이나 베릴륨이에요. 그럼 베릴륨을 기준으로 해서 플루오린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공유 전자쌍 하나, 2개예요. 2개입니다. 그 다음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 있어요, 없어요? 없죠. 0입니다. 0. 자, 그 다음 다로 갑니다. 3플루오린이나 분소입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돼요. 중심 원자에 플루오린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평면삼각형 구조예요. 평면삼각형. 얘는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평면삼각형입니다. 그럼 중심 원자의 공유 전자쌍은 하나, 둘, 3개예요. 비공유 전자쌍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 갑니다. 물. H2O예요. 자, 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소가 있고요. 여기 수소가 있고요. 여기 수소가 있어요. 그럼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둘, 셋, 넷 해서 공유 전자쌍 몇 개다? 하나, 둘. 비공유 전자쌍 몇 개다? 둘. 그래서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공유 전자쌍 2개, 비공유 전자쌍 2개. 그래서 얘는 투투가 돼요. 투투. 자, 그 다음 암모니아로 갑니다. 암모니아 보세요.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있고 여기에 수소, 여기에 수소, 여기에 수소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무슨 형이 됩니까? 하고 보면 삼각뿔형이 돼요. 삼각뿔형이 되니까 공유 전자쌍 몇 개 있다? 하나, 둘, 3개.
비공유 전자쌍 몇 개 있다? 하나. 하나 없어요. 그래서 3, 1이 됩니다. 3, 1.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메테인 볼게요. 중심 원자에 메테인이 있고요. 여기에 수소가 결합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수소가 결합해주면 얘가 정사면체 구조가 돼요. 이렇게 정사면체 구조가 되면 중심 원자의 공유 전자쌍은 하나, 둘, 셋, 네 개 있고 비공유 전자쌍 있어요, 없어요? 없죠. 0입니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표를 채워주는 겁니다. 자, 그럼 2번에 답합니다. 2번. 자, 가의 구조는요 하고 나왔어요. 사이아나수소 적어줍니다. 가는 직선형. 가나 그 다음 나의 구조도요 직선형. 그 다음 다의 구조는 평면삼각형. 평상 평면삼각형. 그 다음 나는요 구분형. 물이니까 구분형. 구본형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써요. 구분형. 상품 얘는 삼각뿔형.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는 정사면체. 정사 연체 자, 그럼 각도는요. 얘가 180. 얘도 180. 얘는요 120도. 얘는요 104.5도. 얘는요 107도. 얘는요 109.5도. 그럼 어떻게 된다? 가나가 가장 크죠? 가나 다. 그 다음에 얘가 누구예요? 109도 나오는 게 라마 바. 바가 먼저 나오면 되죠? 바. 그 다음 누구 나오면 돼요? 바 앞에 있는 아. 얘가 뭐예요? 마요 마. 그 다음에 누가 나오면 돼요? 라. 이렇게 나오면 돼요. 가나는 똑같고요. 다바 마라. 이렇게 해주면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럼 숙제 나갑니다. 숙제 210쪽에서요. 3단원이 끝났습니다. 4월 달부터 4단원 들어갈 거예요. 219쪽까지 풀어오시면 돼요. 됐죠? 3단원 마무리해서 풀어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업 끝.